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사실 고대하던 이제 B컵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만큼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종목을 고를 때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수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시작하기 앞서 이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이제 대사 중에 하나죠. 난 한 놈만 패.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 이 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상한가 스쿨을 시작하기 첫날에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쪽 저쪽을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막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세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그리고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작할 때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수익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에스모, 생물보안법, 이런 이슈들, 그래서 호재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센티멘털, 즉 이 심리적인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이 이 제약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도 순위 변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제약바이오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나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모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 소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나 생물보안법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추천들을 해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바로 지난 강의였습니다. 또 추석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9월 9일 날 히든주로 공개해드렸었던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 FDA 임상 이상 안정성 확인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재료였죠. 그 다음에 추가로 치매 치료제 전임상 효과 입증을 했다.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에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히든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차트도 보면서 안내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셨다면은 실제로 이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날이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현재 이 4,425원 기준으로 봤을 때 34%가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1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상한가도 있었고 여전히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죠. 게다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만큼 제약바이오 투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강의에도 종목을 공개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고 또다시 이 히든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요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늘 8시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입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히든주도 좋았다. 근데 제가 이 히든주만 잘 갔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강의를 했었던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돌아온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또 하나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때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지금 딱 고가권에 걸려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역시 투심이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 동그라미 친 날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바로 이날이 9월 9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하셨겠죠.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셨는데 자,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 저가 대비가 아닙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도 현재 이 고가권까지 19.5%가 상승을 했습니다. 적어도 두 자릿대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게 이 수렴 이후에 지금 정배열로 조금씩 전환이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단기 혹은 중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고가권에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혹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도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준비해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만 하면 사실 시장이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고대하던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심지어 B컷으로 50bp를 단행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가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증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허약 체질 코스피 굿바이다. 뭐 식어버린 국내 증시 투자 열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지지부진한가? 그래서
금리 인하만 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냐.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는 B컷을 두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B컷을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 이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올해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마이크론 실적을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보다 더 강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섹터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본인 갈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만에 황제주 10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9만 6천 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고, 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수급으로 움직인다,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스피를 이끌어가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된 조정을 좀 받았죠.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시총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짝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지수를 반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받게 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소형주들도 사실 굉장히 좀 좋고, 또 코스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젠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 염기서열 기반으로 이 유전자 진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연속 상한가, 2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 이런 재료, 기사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선택할 때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해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볼 종목은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 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 그래서 이전부터 머크사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왔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머크사와 이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협력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 혹은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이런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제. 최근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거나 두 자릿대의 급등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비만약 개발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역 항암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이 1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물량들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이 음봉을 조금씩 잡아먹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14,000원 구간만 다시 돌파를 해준다. 이 상단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신고가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4,000원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을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왔었던 이 10,000원 구간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캡이라는 이 위와 관련된 이 의약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큰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이 녹십자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진출,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엔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2천억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을 봤을 때 뭐 100억대, 200억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는 300억대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컨디션이라는 제품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HK 이노엔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있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미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캐파가 커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인데 여전히 이 고가를 경신해 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주봉 차트를 이제 포함을 안 한 것 같은데, 주봉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바닥권, 여전히 이 바닥권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8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히든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과 횡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또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 이평선들 흐름을 보더라도 다시금 좀 정배열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역시나 이 기업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가지고 어떤 치료제를 만드냐? 바로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고령화 관련된 질환에 대한 임상도 몇 가지를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유입이 되고 상승이 보였다가 좀 조정을 겪었지만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황이 아니라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 뭐 강의 중에 소개해드린 종목, 그리고 히든주 모두 다 지금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히든주라고 해서 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강의에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히든주도 모두 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시 공개 방송 주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페론 상한가 적중, 다음 상한가 공략주는 무엇인지 8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